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32.43%.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소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줄여서 토담대의 연체율입니다. 30%를 넘어섰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들 10명 중 3명 이상이 이자를 못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감이 오십니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5년 12월 22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PF 대출 연체율은 4.24%로 소폭 하락했지만 토담대 연체율은 32.43%로 폭등한 겁니다. 정부는 PF가 정상화되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토지담보대출입니다. 오늘 부동산정보TV는 정부가 감추고 싶어하는 토담대 위기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토담대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토지담보대출은 말 그대로 토지를 담보로 받는 대출입니다. 주로 건설사나 시행사가 개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땅을 사기 위해 받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파트를 짓고 싶습니다. 먼저 땅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땅값이 100억 원입니다.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갑니다. 은행장님, 제가 저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을 건데요. 땅을 담보로 돈 좀 빌려주세요. 이게 토담대입니다. 땅 자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땅값이 오릅니다. 사업이 잘 되면 땅을 팔거나 아파트를 지어서 돈을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땅을 사도 팔리지 않습니다. 개발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계속 나갑니다. 원금은 갚을 엄두도 못 냅니다. 결국 연체가 시작되는 겁니다. 연체율 32.43%.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연체율 5%만 넘어도 위험 신호로 봅니다. 10%를 넘으면 비상등이 켜집니다. 그런데 지금 토담대는 30%를 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숫자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말에는 20%대였습니다. 불과 1년 만에 10%포인트 넘게 급등한 겁니다. 통제 불능 상태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는 분명히 부동산 PF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4.24%로 내려갔다고요? 그런데 왜 토담대는 폭등했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토담대와 PF는 다릅니다.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 진행 중인 현장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이미 인허가를 받고 공사가 시작된 곳이죠. 반면 토담대는 사업 시작 전 땅을 사는 단계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PF는 이미 배가 출함한 상태입니다. 어떻게든 항구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도 온갖 지원책을 동원해서 밀어줍니다. 하지만 토담대는 배를 만들기 전 단계입니다. 조선소 부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PF가 터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PF는 어떻게든 막습니다. 만기 연장도 해주고 구조조정도 해줍니다. 하지만 토담대는 상대적으로 관심받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함정이 있습니다. 토담대가 터지면 그 다음은 뭐가 터질까요? 바로 PF입니다. 토담대가 부실해지면 그 땅 위에 지어질 예정이었던 사업도 무너집니다. 연쇄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전국 곳곳에 유령 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발하겠다고 사놓은 땅인데 주인은 이자도 못 내고 사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땅들이 수십조 원어치가 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토담대 부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건설사나 시행사 문제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담대는 어디서 빌릴까요? 시중은행에서는 잘 안 해줍니다.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제2금융권으로 갑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캐피탈사 이런 곳에서 토담대를 많이 취급합니다. 문제는 이 제2금융권들이 바로 여러분의 예금을 받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기셨죠? 그 돈이 토담대로 나갔습니다. 지금 그 돈의 30% 이상이 때일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닌 이유입니다. 연체율 32.43%는 여러분의 예금이 위험하다는 경고등입니다. 실제로 저축은행 업계 상황을 보겠습니다. 2024년 말 기준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이 8.8%를 기록했습니다. 상호금융조합 기업대출 연체율은 8.39%입니다. 이미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숫자가
평균이라는 겁니다. 평균이 8%라는 말은 어떤 곳은 5%이고 어떤 곳은 15%라는 뜻입니다. 토담대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20%를 넘는 곳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23년 새마을금고 사태. 일부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발생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왜요? PF 대출 부실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토담대 상황은 그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뱅크런이 뭔지 아십니까? 예금자들이 공포에 질려서 한꺼번에 돈을 빼는 겁니다.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예금자들이 동시에 돈을 빼면 당장 줄 돈이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은행도 뱅크런이 발생하면 버틸 수 없습니다. 멀쩡한 은행도 뱅크런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게 금융의 무서운 점입니다. 공포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에 이런 공포가 조금씩 퍼지고 있습니다. 아직 대규모 뱅크런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체율 30% 뉴스가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한 예금자들이 슬금슬금 돈을 빼기 시작할 겁니다. 뭐라고 할까요? 괜찮다. 예금자 보호가 된다. 5천만 원까지는 보장된다. 맞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보호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축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해뒀다면요. 그 저축은행이 망하면 5천만 원은 돌려받습니다. 나머지 5천만 원은 날릴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자는요? 예금자 보호는 원금 기준입니다. 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보호합니다. 제도는 있지만 시중은행이나 저축은행과는 다릅니다. 이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생존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메모하시거나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십시오. 첫째, 5천만 원의 법칙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예금 통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신협에 5천만 원 이상 들어있습니까? 원금의 이자를 더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5천만 원이 넘는다면 내일 아침 은행 문 열자마자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정확히 5천만 원 이하로 맞추십시오. 나머지 돈은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십시오. 우체국 예금은 정부가 지급을 보장합니다. 1금융권 시중은행도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여러 곳에 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둘째,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십시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면 각 금융기관의 경영공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 연체율, 자기자본 비율, 이런 지표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가 넘거나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어렵다면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뉴스를 검색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거래하는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이름을 검색해서 최근에 부정적인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현금 비상금을 확보하십시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파킹 통장이나 CMA 통장을 활용하십시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인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TM에서 돈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집에 어느 정도의 현금을 보관해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고금리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 일부 저축은행들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 5%, 6% 주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높은 이자를 줄까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금이 빠져나가니까 높은 이자로 유혹하는 겁니다. 이자 조금 더 받으려다 원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전세 보증금도 점검하십시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셨습니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더욱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신탁이 걸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건설사나 시행사가 집주인인 경우 그 회사가 토담대 부실로 쓰러지면 여러분의 전세금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담대 연체율 32.43%. 이건 단순한 건설업계 문제가 아닙니다. 제2금융권 전체의 위기 신호입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가 흔들리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예금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정부는 괜찮다고 합니다. PF 정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담대는 여전히 폭발 직전입니다. 정부가 말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정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 믿고 가만히 있던 분들 어떻게 되셨습니까?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생존 솔루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5천만 원 한도 철저히 분산. 둘째, 거래 금융기관 건강상태 확인. 셋째, 6개월 생활비 현금 확보. 넷째, 고금리 유혹 경계. 다섯째, 전세 보증금 점검.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여러분은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PB는 앞으로도 정부가 숨기는 진실, 뉴스가 말하지 않는 위험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가족 단톡방에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준비해야 함께 살아남습니다. 감사합니다.